이번 선거 사전투표에서 동구가 울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동구 유세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울산의 중앙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집중됐습니다.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동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노동당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구는 최근 사전투표에서 가장 높은 참가율을 기록한 곳이어서 후보들은 노동자 표심을 얻기 위해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노동자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울산 동구. 지난 이틀 동안 사전투표에서 31.5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동구는 울산 각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각 후보들은 막판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일제히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동구 되살리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하청 노동자 임금 에스크로제 법안 등을 통한 노동자 권익 보호도 제안했습니다. 지방 소멸 막고 관광산업 더해서 조선업과 두 축으로 동구 경제 떠받치겠습니다. 동구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의 주요 공약은 친환경 디지털 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남목산업단지와 남목 신도시 조성,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근로자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동구를 위해 제대로 일해온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기호입원 권명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동구를 만들겠다라며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위험 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의무화법과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 아이들 무상의료 등을 제안했습니다. 울산 동구에 필요한 정치는 임금 인상하고 하청 차별을 해소하는 정치입니다. 노동자 후보 이장우가 해내겠습니다. 노동자가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울산 최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동구 지역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울산이 여야 경합을 벌이는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 지도부가 막판까지 잇따라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앙당 지원 유세가 울산에 집중됐는데 최지호 기자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달 15일 중앙당 인사로는 맨 먼저 울산을 찾아 선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도 남구와 동구, 울주군을 차례로 돌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이렇게 무능하면 내 쫓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 방문도 화제가 됐습니다. 동구에서 중구로, 다시 남구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치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두 차례 울산을 방문해 총선 후보들과 보궐선거 북구 시의원 후보를 전부 챙겼습니다. 울산은 산업 역군들의 도시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실상 주역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 대구경북 선대위원장,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등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해 힘있는 집권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변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좀 다릅니다. 여야 지도부가 울산 방문에 공을 들인 건
보수와 진보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6개 선거구 모두 확실한 우세를 점치기 힘든 격전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 표심이 움직인다면 울산에서 얼마든지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에서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력을 끌어모은 결과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늘 국민의힘 남구갑 김상욱 후보를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남구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잇따라 땅을 매입했고 후보 등록 기간에 재산 3억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뒤 지난 3일에서야 수정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김상욱 후보는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며 부동산 구입 시기와 시세 등을 고려하면 투기가 아니고 재산 수정 신고는 단순한 오기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립 돌봄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 근본적인 양육 부담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폐원한 어린이집입니다. 오는 7월 이곳은 돌봄교사 17명이 배치된 50명 정원의 시립 아이 돌봄센터가 됩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2시간 전에 신청하면 3, 4시간 정도의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른바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입니다. 맡길 곳이 없어 정정건강하는 부모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 돌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 돌봄 등의 빈틈을 채우는 틈새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시립 돌봄센터 외에도 기존 지역 아동센터 등을 활용한 틈새 돌봄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구군별 지역 아동센터 5곳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돌봄을 제공하고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 16곳에서는 주말 시간 아이를 돌봐줍니다. 울산 전역의 다함께 돌봄센터 28곳은 시립 돌봄센터와 같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한계는 명확해 보입니다. 틈새 돌봄은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한 가정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보육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진짜 울산형 책임 돌봄 정책에 대한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재우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총괄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022년 기계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직원이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안전점검에서 사고가 난 기계의 사고 위험이 높고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7일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참여자 4만 2천여 명 가운데 3만 명이 완등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은 1,000고지가 넘는 영남알프스 7개 봉우리를 완등한 뒤 모바일 앱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완등 인증을 받은 외지인 비율이 92%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완등한 3만 명에게는 6월 말까지 인증 물품을 배부하고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앱으로 완등 인증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울산 문화방송은 오늘 창사 56주년 기념식을 공개홀에서 갖고 방송 발전에 도움을 준 김두남 고래연구소장 등 외부 인사와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울산 MBC 유혜진 사장은 기념사에서 울산 문화방송이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해 변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오늘 오전에 열린 월요 정책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청사 안팎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 줄 것과 함께 배달 음식도 가능하면 다회용기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양읍 주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창역과 온산역을 잇는 철도인 온산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온산선이 주거지역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울주군 남북권 한복판을 관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폐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산선 폐지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철도를 통해 항공유를 공급받는 공군과 물류를 운송하는 인근 공장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